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의 기출문제풀이입니다. 기출문제는 등대와 같습니다. 등대. 시험장에서 만나게 될 문제의 그 수준을 미리 알 수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출제되어 왔는지 이걸 파악할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풀이는 중요한 거예요. 기출문제풀이 하면서 또 답만 보지 마시고 강의를 들어가면서 한 개라도 배울 게 있나옵니다. 한 시간에 한 개라도 배우면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똑같은 문제는 다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런 접근 방법, 풀이 방식 이런 걸 배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답을 알고 있어도 강의를 한 번쯤은 듣는 게 좋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자, 백데이터 물론 깔아두셨겠죠? 말이 안 나오네. 깔아두셨겠죠? 백데이터 깔아두셨으면 이제 K랩 교육용 여시고 이제 수험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것도 연습을 하긴 하는데 그건 이제 최근 거 몇 한 2, 3회분만 해도 되니까요. 한 번만 해도 돼요. 젊은 친구들은 한 번만 해도 되고 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젊은 친구들 말 잘못했네요. 컴퓨터에 좀 익숙한 사람들은 한 번만 하면 되고 좀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두세 번 해보면 충분합니다. 매번 하는 건 귀찮아요. 그러면서 바탕화면에 계속 문제지 답안지 깔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연습하시다가 최근 거 풀 때는 그 수험번호 입력하는 방식으로 또 할 거니까 그때 한번 가보시고 일단은 시작합시다. 자, 먼저 회계이급 선택하시고 문제지 보면 회사 코드가 문제지 보이시나요? 문제지 여기 회사 코드 3054 보이시죠? 수험번호 입력 방식은 이제 이거 나중에 하시는 분을 위해서 써놨는데 우선 그냥 이걸로 자 3054입니다. 그래서 여기 3054를 눌러주면 54회에 이제 문제 기출문제 풀이가 시작이 됩니다. 대성사무가구 보이시죠? 갈까요? 문제 1번. 문제 1번 문제가 뭐냐? 자, 사무용 가구 판매하는. 항상 뭐 파는 회사인지 먼저 보세요. 가구인지, 자전거인지, 문구인지. 어쨌든, 가구. 어쩌고저쩌고. 나머지는 똑같고. 자, 이제 문제 1번 정해져 있죠? 문제 1번이 항상 이거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증 나오고, 여기서 틀린 거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만들어 넣으면 되는 겁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해서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건 정정하시오. 문제는 정해져 있고 6점이죠. 여기서 고칠 게 최소한 2~3개는 나온다 그 소리입니다. 최소한 2개, 보통 3개도 나오고 그래요. 가볼까요? 화면하고 보셔야죠. 화면에 어디? 여기 회사 등록입니다. 여기 회사 등록 클릭하시고 자, 이거 다른 거 깔려 있어서 이렇게 많죠? 신경 쓰지 마시고 오른쪽 여기부터 봅니다. 여기 사업자 등록부터 확인하세요. 150-02-12519 맞죠? 내리고 대표자 김영복 맞죠? 주민번호는 주민번호 있잖아요. 문제지에는 이걸 제가 고쳤는지 원래 문제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주민번호 뒷자리가 앞자리 74125 뒷자리가 1 다음에 별별별별 나오죠? 이게 이제 요즘에는 개인정보가 수집이 이제 안 돼서 금지돼 가지고 은행가도 뒷자리를 1까지만 쓰잖아요. 어쨌든 문제지에는 1 다음에 뒷자리가 없어요. 그죠? 그럼 문제지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이렇게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게 사져가요. 여기서부터 별 여기 숫자 키패드 오른쪽 맨 끝에 보면 별 있잖아요. 별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여 오류가 떠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요건 이제 앞으로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시험에는. 물론 회사 내부적으로는 필요하면 하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일단 문제지에 있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고 주소 청주 상당구 수동 맞고 넘어가고 업태 도소매 맞고 종목 가구 문제 보고 계신 거죠? 문제 보고 계셔야 돼요. 자 맞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여기 내려와서 17번에 개업연어를 문제 보니까 자 문제 어디 있죠? 문제가 여기 있죠. 개업연어를 위에 여기 있어요. 여기인데 가끔가다 이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지금 쭉 내려오고 있으니까 눈이 막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거야.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날이에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개업연어를 요거 보고 쓰는 겁니다. 어때요? 맞나요? 2013-0115 틀리죠? 고쳐야 됩니다. 2013-0115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지가 이게 나왔구나 이거 그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아셨죠? 이게 주의할 점. 자, 그 나머지 여기 세무서 밑에 관할 세무서 서초가 아니라 청주네요. F2번 누르고 청을 칩니다. 그럼 청자 들어가는 게 전국에 다 떠요. 그 중에 청주죠? 선택하시고 엔터 치면 끝 되겠습니다. 뭐 고쳤죠? 주민번호 개업연어를 관할 세무서 그죠? 어쨌든 주민번호 이거는 문제지에 있는 대로 하면 되고 사실 문제지에 주민번호가 아예 없다. 그럼 냅두세요. 그 상관없어요. 냅두세요. 넘어갑니다.
ESC에서 갖고 나갑니다. 자, 메인 화면 돌아가죠. 자, 문제 2번. 문제 2번. 문제가 뭐죠? 대성사무가고 전기분 재무상태표. 문제 보고 계시죠?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되어 있는 자료 검토해서 오류는 정정, 누락된 건 추가 입력해라. 문제는 항상 똑같습니다. 자, 이제 경기분 재무상태표면 이런 거 풀 때는요, 문제지 딱 보고 이제 이 화면을 보는 거죠. 전기분 재무제표는 아래쪽입니다. 여기 딱 엽니다. 일단 엽니다. 그래 놓고 이 금액하고 문제지 있는 금액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한 다음에 시험 볼 때 이렇게 하세요. 확인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1번이라네. 현금이 1200이야. 여기 문제지도 보니까 1200이에요. 그러면 이걸 지우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아셨죠? 확인한 건 지우세요. 그 다음 보통예금도 2050이죠. 확인했으면 지우세요. 이렇게. 지워가면서 푸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야만 나중에 실수를 안 해요. 그래야만 이거 한번 딱 안 지우고 그냥 눈으로 보고 이렇게 고치고 하다가 한 번에 딱 완벽히 끝내면 상관없는데 되게 또 실수를 하거든요. 그럼 끝에 가서 다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요. 이렇게 지워나가면 나중에 안 지워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지워가면서 보는 거라는 거 확인하시고, 이거 됐죠? 2050 맞죠? 전기예금 700도 맞죠? 외상매출금은 왼쪽 거. 여기 외상매출금이나 이런 대손충당금은 왼쪽 거만 보면 돼요. 이 왼쪽에 있는 숫자만 보고 오른쪽 건 보는 게 아니에요. 왼쪽 거만 봅니다. 이것도 바드러움도 왼쪽 것만. 여기 차량 운반구와 감가노계 이런 것도 다 왼쪽 것만 보세요. 금액란 이렇게 왼쪽 거 오른쪽 거 있으면 왼쪽 걸 보시는 거예요. 오른쪽 건 안 봅니다. 여기서 이거 뺀 금액이 요거란 말이에요. 이거 보지 마셔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왼쪽 거. 아셨죠? 계속 갑니다. 그러면은 저기 외상매출금 850 맞고 대손충당금 85,000원 맞고 지우시는 거죠? 지우고 계시죠? 지우셔야 돼요. 모니터에 지우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바드러움 630 맞고 지우시고, 대손충당금 6300 지우시고, 그 다음에 미수금 1000만원 문제는 100만원이죠? 100만원으로 고칩니다. 상품 450 맞죠? 지우시고, 그 다음 또 장기 대여금 500 맞죠? 지우시고, 그럼 차량 운반구 1500 맞죠? 지우시고, 감가상각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없죠? 여기는 없죠? 그럼 밑으로 여백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여기 있었죠 아까? 여기서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하세요. 페이지 다운 땅 누르면 밑으로 갑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마우스 들고 이렇게 찍어도 되죠. 여러분 마우스가 편하죠? 근데 마우스가 편하긴 한데 그 마우스에만 익숙해지고 다른 거 기능을 못 익히면 나중에 실무 나가서 능력급 인정받는 데서는 남들 못 이깁니다. 능력급, 즉 돈이 서로 월급이 다르면 좀 많이 받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이거 기능 하나하나 팁을 잘 익히세요. 그리고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 알려주면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얼마나 좋아요. 마우스가 편하긴 편하지만 절대로 빠르진 않습니다. 지금은 빠르죠. 지금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마우스보다 딴 걸 쓰시라는 거. 어쨌든 차량 다음 번호죠. 차량이 208번인 거 알았으면 얘는 209 요 정도 써주는 센스. 아셨죠? 400 씁니다. 됐고, 그 다음 다시 비품입니다. 비품 위에 750 맞죠? 지우시고, 감가노계 180 지우시고,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 1000만원 맞죠? 지우시고. 사실은 차변 합계가 여기 써있잖아요. 여기 그럼 문제랑 여기 문제도 여기 차변 합계 써있죠. 요 숫자랑 여기 있는 거 딱 보시면서 맞구나. 그럼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 대변 갑니다. 외상매입금부터 1260 맞고 지우시고, 지급보험도 맞죠? 지우시고. 사실은 이거 이미 대변에 합계가 맞게 나왔기 때문에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아주 확인해 봅니다. 미지급금도 4600 맞고, 차입금도 1500 맞고, 자본금도 50352 맞죠? 끝. 이미 대차 차익도 사라졌고, 그리고 차대변 합계도 맞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끝. ESC에서 나갑니다. 그 다음 문제 3번이죠. 문제 3번 계속 갑니다. 문제 3번은 뭐냐? 다음 자료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그랬고, 그 중에 1번 미수금 계정에 적용 등록해라. 미수금 계정 과목에 대한 등록 수정은 여기죠.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클릭하십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몇 번인가 아는 사람은 120 띵침 되죠. 120 침 나옵니다. 그죠? 몰랐죠? 어쨌든 모르면 이렇게 하고 또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미수금이 어디 있더라? 코드를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미수금이 당좌 자산인 건 아시나?
그러고 공부 많이 한 거죠. 그럼 당좌자산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사실은 여기 이미 보입니다. 근데 안 보인다고 치고 F 어디 갔지 또? 왜 일로 갔을까요? 또 이거 눌렸나 또? 에헤이 또 이게 눌려서 그렇구나. 이게 눌려서 그래요. 가나다순이 또 바뀌었네. 클릭을 잘못하는 바람에 가나다순으로 바뀌었어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바꾸고 난리 났다. 막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계정 코드 체계로 가야 되는데 이 코드 체계로 가야 되는데 이거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 코드를 누르면 이렇게 돼요. 이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 가나다순으로 막 바뀌고 해서 지들 맘대로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쨌든 여기 맨 처음에 여기 딱 있던 거 있죠. 어쨌든 F2번 눌러보세요. 일부러 막 섞었다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아무거나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F2번 누르고 원래는 컨트롤 F인데 그냥 F2번 누르고 기다리면 되니까 여기다 미수금 치는 거예요. 엔터 치면 미수금이라는 글자 나오는 게 뜨는데 공사 미수금은 다른 거예요. 또 엔터 칩니다. 그럼 미수금 나왔죠. 됐습니다. ESC하고 미수금 나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를 클릭하는 바람에 바뀌었죠. 막 눌러보시면 이게 막 바뀌어요. 가나다 순으로 막. 어쨌든 미수금 여기 나왔습니다. 미수금 F2번 또는 컨트롤 F하고 이렇게 치시면 되는 거니까. 자, 미수금 대체적인 7번 여기죠. 오른쪽 아래 7번 치시고 여기다가 차량, 매각, 대금, 미수 이런 식으로 칠했죠. 끝. 나가면 됩니다. 눌러보세요. 막 바뀌어요. 이렇게 막 지들 맘대로 그런가 보다 하시고 나갑니다. ESC. 자, 그 다음 2번 전기분 기말 채권과 채무. 전년도의 채권 채무가 이번 연도로 넘어온 거 있죠. 그 거래처별 내역이 바로 거래처별 초기월 여기거든요. 여기 문제 보시면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및 추가가 입력해라. 전년도에서 넘어온 채권 채무, 그 채권이나 채무를 거래처별 내역을 파악하는 장부가 여기다. 거래처별 초기월. 이 메뉴를 못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클릭하시고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외상매출금이 있죠. 외상매출금 나와 있죠. 합계는 나와 있는데 옆에 하나상사. 자, 문제지요. 하나상사 200 맞죠? 푸른 조명 맞죠? 근데 맨 밑에 바른 상사가 없죠. 자, 주의할 점. 요 거래처별 초기월 할 때는 이 F2번이 항상 먼저 눌러야 되죠. 다른 데는 그냥 쳐도 되지만 여기는 F2번은 먼저 눌러야 됩니다. 여기다 대고 바른 상사죠. 바른 치고 엔터 치고 금액은 3360 치면 됩니다. 끝. 그 다음 두 번째는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여기 있나요? 있네요. 없으면 여기다 대고 F2번에서 불러오는 거죠. F2번 없었다고 치고요. 외상매입금 이렇게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왔다고 치고 자 이제 오른쪽 한빛 200 맞고요. 한라상사 95만원이 아니라 950이구나. 9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세일조명 맞네요. 끝. 됐네요. 됐습니다. 나가면 되죠. 자, 그래서 문제 1, 2, 3번 여기까지는 거의 거저먹기 주는 수준입니다. 너 가지세요 라고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진짜 기초정보관리 보고 적기만 하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일반전표죠. 일반전표 입력 여기 엽니다. 일반전표 입력. 그래서 문제지 일반전표 입력 있잖아요. 자, 이제 일반전표 푸는 방법은 두 가지죠. 이 문제를 보고 냅다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분계를 써야죠. 분계 쓰고 쓴 거 분계를 보고 다시 가서 입력하는 방법. 자, 분계를 쓰고 입력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걸요. 훨씬 많은 거 뭐 그런 게 더 좋긴 하죠. 근데 저는 예전에는 아예 분계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바로바로 입력해라. 시간 없다고 하면서 분계를 꼭 쓰고 있어요. 그게 문제죠. 근데 저는 시간 조금만 숙달되면은 바로바로 보고 하시고, 숙달이 안 됐으면 써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분계를 한번 써봐야죠. 자, 이제 분계를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9월 11일 한라상에서 상품이죠. 상품을 매입하고, 펜을 안 눌렀네. 상품을 매입하고, 그리고 대금은 8월 30날 지급한 계약금. 이게 얼마인지 금액이 안 나오네요. 조회를 해라 이거죠. 네가 가서 조회하세요 이겁니다. 계약금을 차감한 대금 중 50만원의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있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대요. 일단 상품을 샀으니까 일단 상품이 146인 거 146번인가 아는 사람은 146 적고 끝나고요. 모르는 사람 써야죠. 뭐 상품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8월 30날 지급한 계약금 준 거 원래는 계약금 줄 때 대변에 원래 현금 나가고 차변에 선급 금 이렇게 썼던 거죠. 그 선급금 준 게 있었으니까 그거부터 까야죠. 131번인데 원래
선급금 까야 됩니다. 근데 금액이 얼마가 안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조회를 해야죠. 어디 가서 조회하나요? 어디 가서? 그쵸. 전표 찾아가면 되죠. 언제 줬었대요? 언제? 8월 30일 0830 딱 열어보면 계약금 준 거 여기 있죠. 한라상사에 계약금 준 거 20만원 확인했죠. 그럼 다시 문제로 와서 이제 20만원이었나요? 금방 보고도 까먹어. 20만원이었죠 아마. 넘어가고 그걸 뺀 나머지 50만원 현금 줬다. 현금 101번이죠 101번 현금 101번 아는 사람은 현금 안 써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팁은 엄청 많은데 귀찮으니까, 왜 코드 외우는 거 귀찮으니까 냅다 그냥 쓰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 없다 그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입금 251번이죠 251번 251 쓰면 끝난 거잖아요. 이거 외상 매입금 이런 거 안 써도 되죠. 거래처 한라 이렇게 되죠.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지키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상품 들어오고 선급금, 현금, 외상매입금. 그 다음 9월 20일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지금 출장 마치고 돌아온 영업부 직원 김성실로부터 9월 15일날 지급한 금액 얼마 줬나 또 안 나오네. 아이 참말로 얼마 줬었대요. 그럴 때 출장비 줄 때 원래 이렇게 되죠. 대변에 현금 나가고 차변에 가지급금 했던 거죠. 가지급금 출장비 줄 때 돈을 주긴 줬지만 얼마 들지 모르니까 가지급금 했다가 오늘 돌아왔으니까 없어지고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럼 대변에 가지급금을 없애주는데, 그리고 끝에서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 입력 생략이 아니라 거래처 누구누구 직원 쓰지 말란 얘기죠. 근데 얼마 줬으나 안 나와 있죠. 또 조회를 해야 돼요. 연짝으로네. 여기도 조회해야 되고 여기도 조회해야 되고, 물론 이건 조회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지만 어쨌든 또 찾아가서 전표 찾아가서 9월 0914 찾아서 가지급금 0914가 아니었나? 0915였네. 15 여기 가지급금 있죠. 김성실 가지급금 60만원이었네요 그거를 또 와서 적어야죠. 또 까먹는다. 60만원 가지급금이 60만원이었대요 그리고 교통비와 숙박비 결국은 여비교통비죠. 여비교통비로 얼마예요? 27만원이요? 60만원 가져갔는데? 뭐 이래. 그럼 나머지는 다 현금으로, 여기 차액은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그랬죠? 현금 101 금액은 적을 필요 없죠. 자동으로 뜨니까. 이걸 알아듣는 사람은 그래도 수업을 충실히 잘 들으신 거고 앞으로 여러모로 유용할 거예요. 101만 적어도 되고 여기 금액을 안 적어도 되는 걸 아는 사람은 수업을 잘 들은 겁니다. 어쨌든 60만원 쓰고 27만원 쓰면 이 금액은 자동으로 뜹니다. 굳이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101번 쓰고 끝난 거란 말이죠. 근데 누구는 끝까지 쓰죠. 현금 쓰고 또 계산기 두드려서 이것에 빼가지고 33만원 쓰고 이러죠. 이런 사람들이 끝에 가서 꼭 그런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이게 시간이 없는 건지 자기가 이렇게 시간이 없게 만드는 건지 잘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9월 23일 일단 이번 회차는 이렇게 해보고 다음에 할 때는 또 그냥 바로바로 입력하는 것도 해볼게요. 어쨌든 경동은행에서 1000만원을 차입, 2개월간 차입, 단기 차입이죠. 그 선이자 미리 띄는 거, 미리 띄는 이자, 이자를 나중에 갚을 때 띄는 게 있고요. 지금처럼 빌릴 때 미리 띄는 것도 있어요. 이걸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이체되었다.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이렇게 써있네요. 일단 돈이 들어왔나요? 돈부터 따지는 게 좋죠. 들어오면 차변에 103 보통예금 쓰는 것보다 103 쓰는 게 빠르죠. 얼마 들어왔나? 괜히 이거 먼저 썼나? 그리고 이 선이자 미리 주는 걸 이자 비용으로 처리한대요. 그럼 차변에 이자 비용, 이때 선이자가 50만원이죠. 그리고 차입했으니까 빌린 돈 부채는 대변, 그리고 단기죠. 단기 차입금 경동은행이죠. 이 금액이 1000. 그럼 사실은 요 금액은 쉽게 하는 방법은 이걸 먼저 쓰는 거예요. 차입금 먼저 쓰고 이자 비용 쓰면 자동으로 뜹니다. 그런데 아까 돈부터 먼저 썼잖아요. 그럼 이것도 계산해야죠. 1000만원에서 50만원 빼면 얼마냐? 그럼 어떤 사람 500만원 이렇게 쓰는 거죠. 950만원 써야 되는데 빼기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숙달되면 차입이라는 단어에 먼저 꽂혀서 이거 부채 증가 대변 이거부터 쓰고 이자 비용 쓰고 이렇게 보통예금 쓰고 이러면 분계가 훨씬 더 빨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종의 센스예요.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4번인가요? 4번 지혜상사의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다.
돈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차변, 차변 현금 101 이렇게 끝난 거죠. 계약금 받으면 선수금이라고 하죠. 받은 거니까 선수죠. 줬으면 선급이고 거래처 지혜를 걸어야죠. 자, 이렇게만 써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현금 끝까지 쓰고 그리고 20만원도 꼭 쓰는 사람이 있죠. 안 써도 되지 않을까요? 입력할 때 쓰면 되잖아요. 20만원 요거. 그러니까 이런 거 작지만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오래 가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쓴 대로 101번하고 선수금만 쓰고 끝 이 정도 센스가 있으면 상위급수 올라가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5번 가구 매장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비용으로 3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죠. 현금 나갔죠. 광고비죠. 돈 나간 거 대변 현금 써도 되고 101 쓰면 끝난 거잖아요. 그럼 광고비니까 광고 선전비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것도 광고 이런 정도만 써도 눈치껏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금액은 또 하나밖에 없는데 금액이 차변에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인데 이걸 33만원 써야 되냐, 이게 뭔 소리인가요? 아니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요즘 얘기 안 해주면 모른단 말이죠. 얘기 안 해주면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는 얘기 시간 없어요 막 이런 거지.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책상 판매용, 중요한 건 판매용이죠. 아까 이 회사가 가구점이었죠. 판매용 책상, 즉 상품입니다. 매출하고 200만원은 수동가구가 발행한 어음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일단 상품 팔았으니까 돈 버는 거 대변에 401 이렇게 하면 써도 되죠. 상품 매출 금액은 300. 그 중에 200은 어음을 받았죠. 어음 받았으니까 110번 받으러옴이죠. 받으러옴 110 적고 수동 아니구나, 수동 맞네. 110 수동 이렇게만 적어도 되죠. 110번이 받으러옴인 걸 아는 사람은. 그럼 나머지 외상으로 했다. 그럼 108 그럼 끝난 거죠. 여기는 역시 여기도 수동이죠. 금액도 안 적어도 되죠. 이거 적고 이거 적으면 자동으로 이 금액이 뜹니다. 요거는 안 적어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코드를 이렇게 외우면 입력도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시간이 남아돌게 만드셔야지 부족하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거래처입니다.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 축하 화환을 20만원 현금 구입하여 전달했다. 현금 나갔죠. 나가면 대변. 그리고 거래처 직원한테 쓰는 건 뭐라고 해라? 그렇죠. 접대비가 813인 걸 아는 사람 알면 이렇게 쓰면 빠르죠. 그죠? 접대비 현금.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이건 급수 상관없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사용 중인 승용차, 유형자산, 기계, 차량 등등을 원가 나오고 감가 2개 나오죠. 이거를 처분했대요. 팔고 대금을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다. 부가세는 따지지 마라. 부가세는 1급부터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취득원가는 차변에 있고 감가 누계는 대변에 있죠. 자, 차량의 취득원가는 T계정으로 표시한다면 차변에 원가 800, 대변에 감가 누계 40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차량 없어지고 감가 누계도 같이 없어지는 거 이거 아시죠? 대변에 차량 208번 차량 운반구 800만원 원가로 적어야 돼요. 그리고 감가 누계 없어집니다. 그럼 차량이 208번이 됐죠. 물론 못 외운 사람은 차량을 검색하세요. 그럼 차변에 208 플러스 1번 209번이죠. 209번 감가상각 누계 이게 400. 그리고 300만원에 처분했고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어요. 그럼 미수금 120번 미수금 자주 쓰는 건 외워라. 그만큼 빠를 것이다. 회사는 군산상사죠. 군산 300에 팔았대요. 그죠? 그러면은 대차학계 비교해봐도 대변이 800이고 차변이 700이니까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금액은 자동으로 100만원 뜹니다. 이거부터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적으면 이 금액은 자동으로 뜹니다. 자, 이래가지고 분계를 마쳤으니까 이제 바로 또 입력을 하러 가야죠. 이거 지우고 가야 됩니다. 입력하러 갑시다. 입력하러 일반 전표 입력 몇 월? 몇 월이요? 맨 처음에 09월이죠. 9월. 여기서 날짜를 치고 가면 그 15일 것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9월달 입력할 게 하나 둘 셋 여러 개 있죠. 그럼 날짜를 치지 말고 엔터 쳐요. 치지 말고 그럼 밑에다가 날짜 11일부터 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먼저 상품 매입한 거였죠. 차변에 상품 차변에 상품이 들어옵니다. 방향키로 화살표 방향키로 가서 200이었죠. 200이었고 그리고 대변에 계약금 매입하기 전에 계약금 중개 선급금이었죠. 선급금 거래처는 탈락.
이게 얼마였죠? 아까 20만원이었나? 20만원이요. 아, 메모를 안 했더니 또 20만원이었나요? 네, 그렇다고 보고, 아니면 여러분이 알아서 고치세요. 그 나머지 50만원 현금 줬대요. 현금으로 50만원 나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입금이죠. 거래처는 한라. 위에 한라 보이죠? 됐습니다. 20만원 맞죠? 아니면 여러분 고치시고. 자, 그 다음 20날 그 거래처 아니구나, 출장 같은 직원 돌아와서 가지급금 정산하는 거죠. 자, 가지급금이 차변에 있다가 이제 정산할 땐 대변 가서 없어집니다. 대변에 가지급금.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안 적고, 이게 60만원이었던가요? 아까 60만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60만원. 그리고 차변에 여비교통비가 800번대. 회계이급은 모든 비용이다. 800번대입니다. 800번대를 쓰시고, 그리고 얼마? 27만원. 27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차변에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니까 현금 101 끝. 금액은 자동으로 뜨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23일 갑니다. 1000만원을 은행에서 빌렸다. 차입했다. 차입. 부채는 대변. 이거부터 하면 대변을 먼저 쓰는 거죠. 차입. 단기 차입금. 거래처가 경동이었죠. 그냥 치는 거 그냥 쳐도 나오죠. 그럼 웬간하면 그냥 치는 게 낫죠. 그죠? 경동은행. 금액이 1000만원이었나? 예, 1000만원. 그리고 차변에 선이자를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랬죠. 이자 비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액은 50만원. 또 차변에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103 됐죠? 끝. 그 다음 10월로 가야죠. ESC하고 10 그리고 엔터. 마우스보다 이게 훨씬 빨라요. 지금 제가 천천히 눌러서 그렇지. 여러분은 마우스가 무조건 심리적으로 편해서 마우스 하는데, 그러다가 이 50견 20대에 와요. 50견 20대 온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마우스만 하지 마시고 기능키 익힐 건 익혀주세요. 그게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 특히 이제 세무사무소 같은데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처리해서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싶은데, 그런 데 가면은 이런 팁을 꼭 아셔야 됩니다. 계속 갑니다. 10월 달에 며칠이죠? 10날부터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현금 받았다. 돈 들어왔다. 들어오면 차변에 현금. 들어온 돈이 20만원이죠. 그리고 대변에 계약금 받은 건 선수. 차변에 현금 안 적고 그냥 입금 그래도 되죠. 입금. 자, 거래처는 어디죠? 지혜. 예상사. 자, 다시 여기 차변에 이렇게 현금 적고 대변에 선수금 적었는데, 다 적기 귀찮다 그러면 요거를 현금 안 적었다고 치고요. 입금 2번인가요? 2번 적고 선수금 이렇게 적어도 되죠. 그리고 요출은 생략. 이래도 되긴 되죠. 어차피 입력은 똑같으니까. 입금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머릿속에 분계를 어차피 빨리빨리 하게 숙달시키기 위해서 그냥 분계로 연습을 합니다. 항상. 입금해도 되고 차변 대변 다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 13일은 홍보를 위한 광고 비용 현금 줬다. 현금이 나갔죠? 나가면 대변에 현금. 방향키. 금액은 33만원. 광고비 준 거죠? 차변은 광고선전비 800번대입니다. 800번대 833 끝. 그 다음 28일 판매용 책상을 매출하고 그리고 어음받고 예상한 거죠. 팔았어요. 물건 팔면 돈 버는 거. 대변 수익 발생이니까 대변이죠. 400일 상품 매출. 여기서 401번 외우는 게 얼마나 좋으냐 하면, 상품까지 치고 엔터 치면 상품이 찍히잖아요. 그럼 이럴 땐 또 상품 매까지 친 다음에 엔터 쳐야 상품 매출이 뜹니다. 401번 외운 사람 얼마나 빨리 하겠어요. 그죠? 300. 그리고 차변에 200은 어음 받았으니까 받으러옴이죠. 받으러옴. 거래처 걸어야 됩니다. 거래처가 수동 200이었죠. 200.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외상 매출금 108. 거래처는 바로 위에 있는 수동가구 102 치고 엔터 치면 되겠죠. 끝. 그 다음에 11월로 가야 되네. ESC 누르고 11 엔터. ESC 11 엔터. 훨씬 빠르. 마우스 가서 11월 치고 여기 나오고 엔터 치고 이러면 엔터는 엔터대로 손이 가죠. 이제 이러지 마세요. 제일 또 답답한 사람 11월 4일 치고 나와서 11월 14일 또 치고 나와서 11월 20일 치고 또 나와서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이러면서 오류 발생하고, 그러면서 오류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11월 4일로 바꿔놨는데 5일 거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안 되는 거지. 안 넘어가고 막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이게 잔소리죠. 그죠?
잔소리를 왜 하냐 이거죠. 이런 얘기 안 하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0이면 100, 시간이 부족하고 떨어지고. 여러분 중요한 건 한 번에 딱딱 붙어야 되고, 말이 안 나오네. 흥분했나? 붙어야 되고, 그리고 실무에 나가서 이왕이면 잘 하는 게 좋잖아요. 이럴 때 이런 거 작은 팁이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자, 넘어가요. 4일날 공사. 공사가 낫죠. 4 엔터보다는 공사가 날 겁니다. 거래처 직원 화환을 현금 구입했다. 현금 나갔죠. 물론 출금 그래도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출금 대변 현금 적은가 그럼. 그리고 차변에 있는 813 접대비 이것만 쳐도 되긴 되죠. 그죠? 냉간한 건 대변에 현금, 차변에 접대비 이렇게 그냥 저 수업을 많이 했죠. 이렇게 20만원 끝났죠. 이거 하나 출금만 적으면 대변 현금 이렇게 적혔죠. 밑에 보이시죠? 됐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4일 차량 파는 거였죠. 차를 팔고 돈 받고 전 차를 팔아야죠. 자 나갑니다. 대변에 차량 운반구 나갑니다. 이때 금액은 원가 800을 적어야 되고, 중요한 건 차변에 자산이 없어지자마자 관련된 감가누기 없애주는 패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정말 잘 나옵니다. 자산 감소시키고 감가누기 없애주고 209 감가누기 감가 친 다음 엔터 치고 나서 차량에 대한 걸 찾으면 209번 그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럴 때 208 차량이 208번이면 플러스 1 209다. 이런 정도 센스는 갖춰질 바랍니다. 금액은 400이었고요. 그리고 차변에 300만원에 처분하고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다. 미수금 외상매출금 아니죠. 재고자산일 때는 외상매출금, 재고자산일 때는 미수금입니다. 이런 것도요 설명 안 듣고 답만 본 사람들은 넘어갔잖아요 이미. 근데 짜잘하지만 이런 설명도 자꾸 듣고 있으면 그게 확실하게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300이죠. 그리고 대변이 커요. 지금 여기 대변이 800, 차변이 700입니다. 그럼 차변에다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0만원 자동으로 뜹니다. 끝. 됐죠? 그래서 일반전표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초정보부터 일반전표까지 하나로 묶어서 했는데 요 정도 너무 어렵지 않게 따라오시고 계시죠? 저게 붕괴 마지막 요건 워낙 잘 나오니까 자산은 차변에 있고 감가누기 대변에 있다가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진다.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풀어보신 분들은 풀어보시고 나서 답을 맞춰보는 분도 계실 거고, 일단 강의 먼저 듣고 푸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든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셔도 좋고, 일단은 풀어보는 것도 좋죠. 그리고 답만 보지 말고 해설 강의 들으면서 한 가지라도 팁을 더 익히면 그게 더 실전, 또 나중에 상위급수 올라갔을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잠깐 끊었다가 그 문제 몇 번이죠?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